빛나는 아침 햇살이 손흥민의 런던 교회에 자리 잡은 소박한 집의 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낡은 참나무 식탁 위로 따뜻한 빗줄기를 던졌다. 이 집은 다른 축구 스타들의 화려한 저택과는 달랐다. 소박하고 따뜻한 갓 내린 커피 향기와 뒷마당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무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벽에는 손씨 가문의 역사를 담은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한국 춘천의 시골에서 사냥꾼이었던 그의 조부가 사냥복을 입고 소총을 든 채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 아버지 손웅정이 미소를 띠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그리고 8살의 손흥민이 자기보다 큰 소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포즈를 취한 어린 시절부터 사슴 사냥에 성공한 후 자랑스럽게 서 있는 청년 시절까지 이 모든 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32세의 손흥민은 더 이상 조부의 엄격한 지도 아래 사격을 배우던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한국의 자부심을 국제무대에 알린 인물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축구 경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은밀한 열정이 있었다. 바로 장거리 사격.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부와 아버지가 전해준 인내, 존중, 그리고 절대적인 집중이라는 가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손흥민은 부엌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손으로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손목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는 평범한 흰색 티셔츠와 무릎 부분이 살짝 다른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축구 스타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림새였다. 전화기가 진동하며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고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준비한 장비 가방을 점검했다. 흥민아, 정말 이걸 할 건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걱정으로 가득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제가 8살 때부터 총을 쏴왔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잘 알아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거만하지는 않았다. 알아. 아버지가 대답하며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와 네 조부보다 훨씬 잘 쏜다. 하지만 영국에 있는 그 사격장들은 우리 고향과 다르다. 그들은 외부인을, 특히 아시아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사격장에서 연습해야 해요. 곧 있을 대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춘천집 뒤뜰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넌 항상 제일 고집 센 녀석이었지.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 그리고 그 사격자들에게 내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구석에 있는 검은 오크나무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리자 조부의 소총이 모습을 드러냈다. 클래식한 볼트 액션 소총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관리된 상태였다. 호두나무로 만든 총대는 반짝였고 손흥민이 직접 장착한 현대식 스코프가 붙어 있었다. 이 소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이었다. 조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에게 전해준 가문의 일부였다. 손흥민은 손끝으로 총대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조부의 말을 떠올렸다. 좋은 사격은 힘이 아니라 침착함, 호흡, 그리고 반가쇠를 당길 때 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나온다. 그는 소총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스코프와 그가 직접 만든 탄약을 함께 챙겼다. 각 탄환은 그가 새벽과 늦은 저녁, 축구 훈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뒷마당 작업실에서 정밀하게 제작한 결과물이었다. 몇 시간 동안 약의 양을 측정하고 탄환을 테스트하며 완벽을 기했다. 토트넘 동료들은 그의 이런 취미를 전혀 몰랐다. 단 한 명, 절친한 동료 해리만 예외였다. 해리는 농담 삼아 흥민은 1마일 밖에서 모기에 눈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손흥민은 시계를 확인했다. 사격장에 일찍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다. 그는 올리브색 재킷을 걸치고 복도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살짝 미소를 띤 인매. 그는 잡지에 나오는 로고로 뒤덮인 장비를 걸친 프로 사격수들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해리의 문자였다. 사격장에서 손흥민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님을 보여줘. 하지만 너무 잘나지 마. 코치가 시즌 내내 자랑할 거야. 손흥민은 크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약속은 못해. 그는 장비 가방을 들고 오래된 픽업 트럭으로 향했다. 이 트럭은 축구 스타의 차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최근 사냥 여행에서 묻은 진흙으로 얼룩진 차였다. 가방을 트럭 뒤에 싣는 동안 손흥민은 가슴 깊은 곳에서 살짝 떨리는 긴장감을 느꼈다. 사격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는 총을 들 때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낯선 세계, 그가 첫 발을 쏘기도 전에 판단받을 곳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를 약간 긴장하게 했다. 목표에만 집중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시동을 걸었다. 총구와 관역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사격장은 런던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에 자리 잡고 있었다. 푸른 초원과 낮은 언덕이 자연스러운 배경을 이루는 넓은 부지였다. 손흥민은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트럭을 몰며 반짝이는 SUV와 맞춤 도색된 고급 트럭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의 트럭은 천이 무리 속에 못난 오리처럼 두드러졌다. 사격 클럽은 돌과 목재로 지어진 인상적인 건물로 큰 창문이 여러 사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부는 화려했다. 반짝이는 트로피, 벽에 걸린 사냥감의 머리, 그리고 대부분 백인 남성인 챔피언들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장비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회원 카드. 접수대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안경 너머로 그를 보며 물었다.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였다. 회원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장거리 사격장을 하루 이용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의 소박한 재킷과 먼지 묻은 신발을 훑어보았다. 하루 이용권은 80파운드입니다.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손흥민이 돈을 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말없이 신용카드를 건넸다. 그는 이런 날을 위해 돈을 아껴왔다. 접수원이 서류를 밀며 말했다. 장거리 사격장은 숙련된 사격수들을 위한 곳이라는 거 아시죠? 초보자용 사격장은 저쪽에 있어요. 그는 간단한 표적이 놓인 작은 구역을 가리켰다. 소총은 다룰 줄 압니다. 손흥민은 동의서에 빠르게 서명하며 대답했다. 그는 플라스틱 이용권을 받아 재킷에 고정하고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그의 뒤를 따르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오직 좋은 자리에서 연습을 시작하는 데만 신경 썼다. 장거리 사격 구역은 클럽의 가장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사격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있었다. 5개의 사격 부스가 있었고 그중 3개가 이미 사용 중이었다. 손흥민은 가장 멀리 떨어진 부스를 골라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사격 매트를 펼치고 삼각대 스코프를 설치한 뒤 낡은 가죽 케이스에서 소총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주변의 반짝이는 현대식 소총들과 달리 그의 소총은 클래식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총열과 방가소에는 정밀 사격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상태였다. 그는 노트를 펼쳐 바람, 거리, 탄약 성능에 대한 기록을 확인했다. 모든 글씨는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테스트와 조정을 거쳐 꼼꼼히 적은 것이었다. 저기 봐. 2부스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길을 잃은 모양이야. 손흥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이런 조롱에 익숙했다. 대신 그는 사격장 끝에 펄럭이는 바람 깃발을 확인하며 속도와 방향을 기록했다. 축구팬이 람보 흉내를 내고 싶나 봐.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았다. 연습보다 장비에 돈을 더 쓰고 실전 경험보다 포럼에서 얻은 지식에 의존하며 로고가 박힌 옷에 자신감을 얻는 사격수들.
저 친구가 조부의 사냥용 소총으로 쏘려고 하나 세 번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손흥민은 곁눈으로 흘깃 보았다. 키 큰 남자가 그의 부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스폰서 로고로 덮인 사격 재킷을 입고 머리에 선글라스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맞춤형 소총은 손흥민의 한 달 연봉보다 비쌀 것 같았다. 나는 제임스야. 남자가 손흥민의 매트 옆에 서며 말했다.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친구. 여긴 장거리 사격 구역이야. 축구장이 아니라고. 손흥민은 귀마개를 목에 걸고 대답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제임스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확인한 거야. 그 소총은 박물관에서 나온 물건 같네. 200야드 이상 쏠 수 있겠어.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짧게 대답하고 스코프 점검으로 돌아갔다. 제임스는 몇 초 더 서 있었지만 손흥민이 반응하지 않자 고개를 저으며 자기 붓으로 돌아갔다. 재밌겠네. 제임스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그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는 평생 이런 의심과 조롱을 마주해왔다. 축구장에서, 회의실에서, 심지어 고향에서도. 이런 말들은 새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조금 더 빠르게 뛰게 했다. 하지만 그는 논쟁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쏘러 왔다. 그리고 사격장에서는 오직 결과만이 말을 했다. 손흥민은 장거리 사격구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밑에서 잔디가 부드럽게 밟히는 소리를 들었다. 런던 외곽의 이 사격장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과 완만한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배경은 마치 사격수들에게 침착함을 강요하는 듯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공간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낡은 픽업 트럭은 주차장에서 고급 SUV와 맞춤 도색된 트럭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았고 그의 소박한 복장은 이곳의 화려한 사격수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는 단지 연습을 하러 왔을 뿐이다. 곧 있을 지역 사격 대회는 그의 첫 공식 대회였고 그는 준비가 필요했다. 그의 손에는 조부의 소총이 든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스코프와 탄약 그리고 꼼꼼한 기록이 담긴 노트가 든 배낭이 매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이방인처럼 보일 것임을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사격장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관역에 남는 흔적이었다. 사격 클럽의 본관을 지나 장거리 사격 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잘 정돈된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짧은 산책로였다. 손흥민은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본관의 유리창 너머로 몇몇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축구 선수로서, 특히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무대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었다. 그의 자세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장거리 사격 구역은 클럽의 다른 구역들보다 한적했다. 5개의 사격 부스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중 3개가 이미 사용 중이었다. 부스마다 사격수들이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거나 스코프를 통해 멀리 있는 표적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식이었다. 반짝이는 소총, 첨단 스코프, 그리고 로고가 잔뜩 박힌 사격 재킷과 모자. 손흥민은 가장 외곽의 부스를 선택했다. 다른 사격수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사격 매트를 펼쳤다. 그러고는 삼각대에 스코프를 설치하고 조심스럽게 소총 케이스를 열었다. 조부의 소총은 현대식 소총들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흥민이 직접 업그레이드한 총열과 반가소에는 이 소총이 단순한 유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는 노트를 꺼내 바람의 속도와 방향, 온도, 습도 같은 변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송을 씨는 정갈했고 각 숫자는 그가 수없이 테스트하며 얻은 데이터의 결과였다. 저기 새 친구가 왔네. 2부스 떨어진 곳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본관에서부터 시작된 조롱이 여기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상했다.
그는 귀마개를 잠시 목에 걸고 스코프를 점검하며 작업을 계속했다. 축구 스타가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번엔 약간 더 큰 소리로 의도적으로 손흥민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냐? 인스타에 올릴 멋진 포즈나 잡으려고.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손흥민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 깃발을 다시 확인하고 노트에 기록을 추가했다. 그의 침착함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의 도발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저 소총 좀 봐. 박물관에서 훔쳐온 거 아니야? 이번엔 키 큰 남자의 목소리였다. 손흥민은 곁눈으로 그를 보았다. 제임스였다. 본관에서 처음 만났던 스폰서 로고로 뒤덮인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남자. 제임스는 이제 손흥민의 부스 바로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이봐, 친구. 제임스가 말했다. 진짜로 여기서 쏘려고? 이건 장거리 사격 구역이야. 초보자 구역은 저쪽에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손흥민을 깔보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손흥민은 귀마개를 내려놓고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쏠 겁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고 눈빛은 단호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좋아, 좋아. 그냥 말해준 것뿐이야. 그 소총은 뭐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사냥총. 그는 손흥민의 소총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다. 조부의 소총입니다. 손흥민은 고쳐 말하며 다시 장비 점검으로 돌아갔다.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제임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담담하게 대응할 줄 몰랐는지 잠깐 당황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곧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격수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 이쪽 와봐. 손흥민이 조부의 사냥총으로 우리랑 같이 쏜대. 그의 말에 다른 2명의 사격수가 다가왔다. 한 명은 젊은 남자로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과 값비싼 전술 장비로 무장한 리암이었다. 다른 한 명은 나이 지긋한 남자, 회색 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로버트였다. 그들은 손흥민의 소총과 소박한 복장을 보고 미소를 주고받았다. 진짜로? 리암이 말했다. 형, 이건 좀 무모한데. 근처에 스포츠 용품점이 있어. 거기서 제대로 된 정밀 소총을 빌릴 수 있을걸.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손흥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었다. 손흥민은 스코프를 조정하며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이런 태도를 평생 마주해왔다. 사냥 캠프에서, 축구장에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가 아시아인이고 축구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는 그저 노트에 기록을 추가하며 바람의 변화를 체크했다. 몇 야드에서 쏠 건가? 로버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제임스나 리암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지만 여전히 호기심과 회의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600야드부터 시작해서 잘 되면 800야드로 갈 겁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세 남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600야드? 저 소총으로.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다. 야심찬데. 400야드 넘어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로버트가 덧붙였다. 그의 말투는 덜 비꼬는 편이었지만 여전히 손흥민이 실패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논쟁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연습하러 왔고 그들의 말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터였다. 세 남자는 마지못해 각자의 붓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 들려왔다. 10파운드 걸지. 저 친구 400야드에서도 표적에 못 맞출 거야. 리암이 말했다. 20파운드 올려. 3발 쏘고 포기할 걸. 제임스가 맞받아쳤다. 어차피 인스타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냐.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들의 말은 따끔했지만 그는 오래전에 말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동작은 마치 축구장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침착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사격 전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점검했다. 이는 수십 년간 연습으로 몸에 밴 루틴이었다. 그의 부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격장 직원인 엠마였다.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클럽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그녀는 손흥민이 장비를 준비하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사격장에서도 이토록 진지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노트에 적힌 꼼꼼한 기록과 침착한 태도에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손흥민은 100야드 표적부터 시작했다. 그는 소총의 제로를 점검하며 5발을 천천히 쏘았다. 탄착구는 놀라울 정도로 조밀했다. 만약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이 그의 표적을 봤다면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손흥민의 외모와 장비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는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고 스코프를 300야드로 조정했다. 다시 5발. 이번에도 탄착구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밀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제임스는 자신의 부스에서 손흥민을 힐끔거렸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다. 저 친구 아직도 포기 안 했네. 제임스가 리암에게 말했다. 곧 지칠 거야. 600야드 가면 망신당할 걸. 리암이 킥킥거리며 대답했다. 손흥민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600야드 표적을 준비하며 다시 바람을 확인했다. 온도가 약간 올라갔고 습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노트에 새로운 계산을 추가하며 스코프를 미세 조정했다. 그의 집중력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준비하는 순간과 같았다. 모든 소음,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오직 그와 표정만 남았다. 그때 제임스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그의 걸음걸이에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입과 손. 그는 손흥민의 이름을 일부러 캐주얼하게 불렀다. 300야드에서 제법 쏘던데. 하지만 600야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바람, 탄도, 모든 게 복잡해진다고. 그의 말투는 마치 손흥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깔보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내심이 약간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표적을 향했다. 제임스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무시할 줄 몰랐다. 그냥 좌절하지 말라고 말해준 거야.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네가 축구 선수인 건 알겠지만 사격은 다른 분야야.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귀마개를 다시 착용하고 자세를 잡았다. 제임스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자기 부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손흥민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조부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비웠다. 총을 들 때 세상은 사라진다. 너와 표적만 남는다. 그는 그 말을 되뇌며 스코프를 통해 600야드 표적을 확인했다. 10인치짜리 강철 공이었다. 작고 멀리 있는 바람과 중력에 민감한 표적. 그는 바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노트에 적힌 계산을 바탕으로 스코프를 조정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야, 제임스, 저 친구한테 뭐 좀 가르쳐줘야겠는데. 리암이 큰 소리로 말했다. 바람 조정도 모르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손흥민의 턱 근육이 살짝 움직였다. 그는 그들의 말이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사격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그가 평생 싸워온 편견과 의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격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했다. 그는 다시 표적에 집중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반가수의 손가락을 올리고 조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너는 손씨 가문의 일원이다.
네가 쏘는 건 단순한 총알이 아니라 내 이름이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임스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그의 그림자가 손흥민의 스코프 위로 드리워졌다.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제임스가 말했다. 그 고물 소총으로는 600야드에서 일관된 탄착군을 만들기 힘들어. 총열의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망칠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조금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곧 웃으며 말했다. 좋아, 좋아. 어디 보자고. 그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손흥민의 실패를 기대하며 킥킥거렸다. 손흥민은 다시 표적에 집중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단순히 연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러 왔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단지 표적에 맞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터였다. 사격장의 공기는 오후로 접어들며 점점 더 따뜻해졌다. 햇살은 장거리 사격구역의 잔디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멀리 있는 언덕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손흥민의 부스 주변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임스와 그의 동료들의 조롱은 이제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노골적인 도발로 변해갔다.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외부인,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으로 여겼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소총, 조부의 유산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총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정밀함과 신뢰로 말하는 무기였다. 그는 스코프를 통해 600야드 표적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바람을 점검했다. 그의 노트에는 온도, 습도,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해 스코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단순히 표적을 맞히는 것 이상이었다. 이는 그가 평생 마주했던 편견과 싸우는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이봐, 손. 제임스의 목소리가 다시 사격장을 가로질렀다. 그는 이제 손흥민의 부스 바로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 뒤에는 손흥민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겨져 있었다. 600야드에서 쏘겠다고?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크고 도발적이었다. 다른 사격수들, 리암과 로버트, 그리고 몇몇 구경꾼들이 제임스의 말에 끌려 다가왔다. 그들은 손흥민의 부스 주변에 느슨한 반원을 그리며 섰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손흥민을 깔보는 태도가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귀마개를 목에 걸고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네, 진심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제임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좋아. 그럼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하지. 그는 주변의 동료들을 둘러보며 그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너 여기서 700야드 표적에 단 한 발로 맞춰봐. 10인치 강철공 말이야. 마치면 내가 이 클럽 회원권을 사줄게.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손흥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만약 못 맞히면 여기서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클럽하우스에서 한 잔씩 사는 거야. 사격장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제임스의 제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을 공개적으로 굴욕시키려는 도박이었다. 리암이 킥킥거리며 끼어들었다. 오, 이거 재밌겠네. 축구 스타가 사격장에서 망신당하는 장면.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일걸.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흥민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로버트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손흥민이 이 도전에 응할지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총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오갔다. 그는 이곳에 연습하러 왔을 뿐이었다. 지역 사격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다듬기 위해. 그는 이런 소란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의 도발은 단순히 그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싸워온 모든 편견을 상징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심지어 이곳에서 소박한 복장과 낡은 소총을 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깔보는 태도였다.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렸다. 그들은 너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는 조부의 가르침도 떠올렸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네가 쏘는 건 단순한 총알이 아니라 내 이름이다. 좋습니다. 손흥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한 발, 700야드.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쉽게 도전에 응할 줄 몰랐다. 조건? 뭔데? 그는 팔짱을 풀고 손흥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손흥민은 제임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마치면 당신과 당신 친구들은 1시간 동안 저에게 사격 기술을 배웁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그의 말에 사격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리암의 웃음소리가 멈췄고 로버트는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제임스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뭐? 우리가 너한테 배워? 이 친구 진짜 웃기네. 그의 웃음은 사격장을 울렸고 다른 사격수들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좋아, 좋아. 제임스가 마침내 웃음을 멈추고 손을 벌리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 한 발, 700야드, 10인치 공. 맞히면 우리가 너한테 배운다. 못 맞히면. 그는 손흥민의 소총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 고물 소총 들고 집에 가서 축구나 해. 그의 말에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졌다. 리암은 스마트폰을 들고 녹화를 시작했다. 이거 대박 영상 될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도박이 어리석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여기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고 사격은 그저 개인적인 열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손씨 가문의 고집이 불타올랐다. 그는 조부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가치를 떠올렸다. 단순히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히 표적을 맞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터였다. 그는 다시 붓으로 돌아가 자세를 잡았다. 그의 동작은 침착했고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소총을 어깨에 밀착시켰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스코프를 통해 700야드 표적을 확인했다. 10인치 강철공은 멀리서 작고 희미하게 보였다. 바람이 약간 변했고 그는 노트에 새로운 계산을 추가했다. 그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미묘한 측풍을 고려해 스코프를 조정했다. 그의 집중력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준비하는 순간과 같았다. 모든 소음,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오직 그와 표정만 남았다. 언제 저희를 위해 쇼를 시작할 건가요, 손 선수? 제임스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는 손흥민의 부스 바로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손흥민을 비웃으며 그를 압박하려 했다. 바람 조정하는 법이라도 알려줄까? 리암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손흥민의 표정을 주민하며 웃었다. 이거 진짜 망신살 뻗치겠는데. 손흥민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살짝 움직였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히 자신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알았다. 이는 모든 이방인, 모든 편견에 맞서 싸워온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조부가 사냥 캠프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사람들은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음을 보여줘. 내 방식으로, 내 실력으로. 그는 다시 표적에 집중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느려졌다. 그는 반가수에 손가락을 올리고 조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네가 쏘는 건 단순한 총알이 아니라 네 이름이다. 그때 사격장 직원인 엠마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행동을 관찰해왔다.
그녀는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침착함과 꼼꼼함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의 도발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 자신도 이 사격장에서 여성으로서 수없이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부스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 그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이제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다. 그의 눈은 스코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소총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는 바람의 변화를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계산을 점검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변수가 완벽히 정리되었다. 그는 이 한 발이 단순히 도박의 결과물이 아님을 알았다. 이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호흡을 멈추고 반가쇠를 부드럽게 당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제임스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봐, 손. 마지막 조언 하나 해줄게. 그는 손흥민의 매트 바로 옆에 서서 그의 스코프에 그림자를 들이웠다. 그 소총으로는 700야드에서 절대 못 맞춰. 반가수의 메커니즘만 봐도 알지. 그냥 포기하고 축구나 하러 가. 그의 말에 리암과 다른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뒤로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손흥민의 단호함에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좋아. 어디 보자고. 그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손흥민의 실패를 기대하며 킥킥거렸다. 손흥민은 다시 표적에 집중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단순히 연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러 왔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단지 표적에 맞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터였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스코프를 통해 표적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반가수에 닿았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격장은 이제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모든 눈이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히 한 발의 사격이 아님을 알았다. 이는 그의 이름, 그의 가문, 그리고 그가 평생 싸워온 모든 것을 위한 싸움이었다. 사격장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햇살이 장거리 사격구역을 따뜻하게 비추며 잔디밭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손흥민의 부스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제임스와 그의 동료들, 리암, 로버트, 그리고 몇몇 구경꾼들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손흥민이 실패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와 단호한 눈빛은 그들의 자신감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손흥민은 소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스코프를 통해 700야드 표적을 응시했다. 10인치 강철 공은 멀리서 작고 희미하게 보였다. 바람은 여전히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고 그는 노트에 적힌 최신 계산을 다시 떠올렸다. 온도 23도, 습도 60%,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3마일의 측풍. 그는 이 모든 변수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스코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그의 손은 소총을 단단히 잡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유연함이 있었다. 그는 조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총을 들 때 세상은 사라진다. 너와 표적만 남는다. 그는 그 말을 되뇌며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제임스의 도발, 리암의 비웃음, 구경꾼들의 속삭임, 모두 그의 의식에서 사라졌다. 오직 그와 표적, 그리고 손씨 가문의 이름만이 남았다. 언제 쏠 건가, 손 선수. 제임스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는 손흥민의 부스 바로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도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도전에 임할 줄 몰랐다. 시간 끌지 말고 어서 쏴. 우리도 할 일 많다고. 그의 말에 리암이 킥킥거리며 스마트폰을 더 높이 들었다. 그는 이 순간을 녹화하며 손흥민의 실패를 영상에 담으려 했다. 손흥민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코프를 통해 표적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반가수에 닿았다. 그는 숨을 반쯤 내쉬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표적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준비하는 순간과 같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는 반가쇠를 부드럽게 당겼다. 소총의 발사음이 사격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반동은 그의 어깨를 통해 익숙한 파도처럼 흘렀다. 그리고 그 즉시 멀리서 맑고 선명한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핑! 강철공의 총알이 명중한 소리였다. 사격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제임스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그의 선글라스가 코 위로 미끄러졌다. 리암의 스마트폰이 살짝 흔들리며 그의 손이 멈췄다. 로버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코프를 통해 표적을 확인했다. 명중이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다. 정확히 중심을 맞췄어. 손흥민은 침착하게 사용된 탄피를 배출하고 소총의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를 꺼내 결과를 기록했다. 바람, 고도, 조정값, 온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기록을 남겼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다음 사격을 준비하듯 탄약을 점검했다. 제임스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게 뭐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운이었나? 손흥민은 또 한 발의 탄약을 장전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도전이 담겨 있었다.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손흥민의 침착함에 당황했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줄 몰랐다. 손흥민은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스코프를 확인하고 바람을 계산하고 표적을 조준했다. 그는 또 한 발을 쐈다. 다시 핑! 소리가 사격장을 울렸다. 또 한 번의 명중. 리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녹화할 마음이 없었다. 맙소사. 그가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을 연달아 쐈다. 매번 같은 소리가 울렸다. 다섯 번의 명중. 3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그는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격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조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놀라움과 경애가 채웠다. 로버트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리암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흥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제임스는 팔짱을 풀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함께 마지못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도대체 너 누구야? 제임스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발적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소총을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대답했다. 그냥 자랑하기 전에 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힘이 있었다. 그는 장비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제가 약속한 레슨 얘기를 해볼까요? 그의 말에 사격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존심과 호기심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손흥민이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줄 몰랐다. 그들은 그를 축구 선수, 외부인, 심지어 초보자로 여겼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셨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건가요? 손흥민이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로버트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나 참여할게.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로버트 콜먼이다. 오늘 내 사격은 내가 이 사격장에서 20년 동안 본 것 중 최고였다. 손흥민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암이 망설이며 앞으로 나섰다. 나도 할게. 이름은 리암이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쏘는 법을 배운 거지? 손흥민은 간단히 대답했다. 가족에게서요. 5대째 사냥꾼이자 사격수였죠. 조부가 8살 때부터 가르쳐줬고 아버지가 그걸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에 로버트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그 정도 정밀도는 대회 수준이야. 그가 말했다. 너 대회 나가려고 하는 거지?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달 지역 대회요. 제 첫 공식 대회입니다. 그의 말에 리암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너 그냥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구나. 아니요. 손흥민이 대답했다. 저는 27년 동안 정밀 사격을 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과 호기심이 싸우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손흥민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본 5발의 명중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제임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약간의 당황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했어도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저를 의심했을 건가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분노는 없었다. 그저 사실을 담담히 말하는 것뿐이었다. 제임스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손흥민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엠마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손흥민의 부스 근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사격을 보며 감탄했고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다. 멋진 사격이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곳에서 종종 무시당했는데 당신이 보여준 건 정말 대단했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사격장의 분위기를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손흥민은 다시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약속대로 1시간 동안 제 기술을 배워보시죠. 그의 말에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해. 약속은 약속이니까. 리암도 어색하게 웃으며 동의했다. 제임스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손흥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좋아. 나도 할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거만했지만 그 안에는 마지못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히 도박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이는 그가 평생 싸워온 편견과 의심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그는 소총을 케이스에 넣고 노트를 챙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이 사격장에서 단순히 연습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문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사격장은 이제 더 이상 조롱으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존경과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1시간, 그리고 그 너머의 대회를 위해. 사격장의 하늘은 이제 석양의 주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며 장거리 사격 구역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바람은 부드럽게 잔디밭을 스치며 멀리 있는 바람 깃발을 살짝 흔들었다. 손흥민은 그의 부스에 서서 이제 막 끝난 도전의 여운을 느끼며 소총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방금 700야드 표적에 5발을 연속으로 명중시키며 제임스와 그의 동료들의 조롱을 완전히 잠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표적을 마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고 손씨 가문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조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네가 쏘는 건 단순한 총알이 아니라 네 이름이다. 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약속된 1시간의 레슨을 준비했다. 제임스, 로버트, 리암, 그리고 몇몇 구경꾼들은 손흥민의 부스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달랐다.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호기심과 마지못한 존경이 채웠다. 그들은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놀라운 사격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다. 제가 배운 사격의 기본을 보여드릴게요. 장비나 돈이 아니라 기술과 집중이 중요한 거죠. 그는 소총을 다시 꺼내 그들에게 자세를 잡는 법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그는 호흡을 조절하는 법, 뺨을 총대에 일정하게 밀착시키는 법, 그리고 반가쇠를 부드럽게 당기는 법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사격은 축구와 비슷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타이밍, 인내, 그리고 순간에 몰입하는 것. 공을 찰 때도, 총을 쏠 때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목표만 남죠. 그의 말에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흥민의 설명이 단순히 기술적인 지침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느꼈다. 리암은 손흥민이 보여준 자세를 따라하려 애썼지만 그의 몸은 어색하게 움직였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그가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짝 조정했다. 힘을 빼세요. 긴장하면 총이 흔들려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다. 리암은 그의 조언을 따라하며 점차 안정된 자세를 잡았다. 이런 느낌이군.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본이 중요해요. 비싼 장비는 그 다음 문제죠. 제임스는 처음에는 멀리 서서 팔짱을 낀 채 손흥민의 레슨을 지켜보았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다. 그는 손흥민에게 배우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손흥민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그의 호기심이 자존심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앞으로 나와 손흥민 옆에 섰다. 그럼 바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가 마지못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거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그의 질문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바람은 표적까지의 거리마다 다르게 영향을 줘요. 700야드에서는 측풍이 총알을 몇 인치씩 밀어낼 수 있죠. 그는 노트를 펼쳐 자신이 기록한 계산을 보여주었다. 여기 온도와 습도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이걸로 스코프를 조정하는 거죠. 제임스는 노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손흥민의 꼼꼼함에 놀랐다. 너, 이걸 다 직접 계산한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이죠. 축구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에 제임스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손흥민을 단순한 운동선수로만 보았지만 이제 그의 사고방식과 헌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슨이 진행되는 동안 사격장 직원인 엠마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곳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이 사격장에서 여성으로서 수없이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보여준 침착함과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손흥민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곳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저도 여기서 종종 무시당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건 정말 대단했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그녀는 손흥민이 단순히 사격수 이상의 존재임을 알았다. 그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레슨이 끝날 무렵 로버트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우리 클럽에 정밀 사격팀이 있어. 그가 말했다. 지역대회에도 나가고 오늘 내 실력을 보니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손흥민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이 사격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로버트는 약간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다. 사람의 관점은 바뀔 수 있지. 내 관점은 확실히 바뀌었어. 그의 말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로버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다음 달 대회를 위해 연습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거만하지 않았다. 제임스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약간의 거만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태도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다음 달 대회 우리 중 몇 명도 나갈 거야. 그가 말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흥미로운 경쟁이 되겠네. 손흥민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죠.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도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장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사격장을 둘러보았다. 석양은 이제 하늘을 완전히 붉게 물들였고 사격장은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트럭으로 돌아가며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그는 단순히 표적을 마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편견과 의심을 넘어섰다. 그는 조부와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를 지켰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었다.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며 그는 조부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네가 방가쇠를 당길 때 너는 정확히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오늘 그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단순한 사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손씨 가문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긴 것과는 무관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굳건히 지킨 것에 대한 만족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달 대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집에 도착해 트럭에서 내리며 전화기를 확인했다. 해리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다. 사격장 어땠어? 다들 널 보고 깜짝 놀랐겠지. 손흥민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냥 연습 좀 했을 뿐이야. 그는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의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커피 잔을 꺼내 물을 채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는 단순히 사격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다음 대회, 그리고 그 너머의 도전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는 손흥민이었다. 축구 선수, 사격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것이다.